오늘은 여러 신도시 개발 사업을 현장에서 총괄하셨던 이승우 인하대 초빙 교수님 모시는 날이죠.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예, 많이 벌써- 바쁘셨죠? 예. 그동안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벌써 1학기가 이번 주 이제 종강하는 주가 돼 버렸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활동하는 미래 탄소 중립 포럼이 이제 탄소 중립 지도사 이제 1기로 이제 모집을 해서 네. 민간 자격증이 어느덧 벌써 4기 모집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공공기관들 뭐 LH라든가 수원, 용인, 부천 도시공사 직원들, 그다음에 이제 언론인들, 네. 그다음에 공무원들, 그다음에 이제 전기에 있는 분들, 뭐 다양한 분들이 전문 교육을 받아서 지도사 자격증을 이제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중이고, 이번에 4기도 이제 또 다양한 분들의 전문가들을 모집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부도 이제 바뀌었죠. 네, 새로운 네. 정부가 와서 그동안 상기 신도시가 201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뭐 한 250만 원 이상을 주택 건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 너무 진도가 지금 안 나가요. 아하. 3기 같은 경우에 벌써 지금 25년이 됐는데 아직 입주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요와 공급에 문제가 있어서 네. 걱정을 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언론 쪽에서도 그런 기사들이 좀 뜨고 있고, 또 더욱이 이제 새 정부에서는 이제 4기 신도시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3기나 4기는 탄소 중립이 이제 기반으로 한 네. 스마트와 AI가 이제 결합된 그런 신도시가 되고,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 문제, 네. 그리고 이제 저출산 문제, 그리고 신혼부부 젊은이들을 위한 그런 쪽에 많은 배려가 있는 도시들로 구성이 될 거로다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을 반영한 3기, 4기 신도시가 되겠네요. 네, 그렇게 돼야죠. 네. 오늘 퀴즈 이승우 선생님께서 퀴즈 정답을 4부 시작할 때 저희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3부 내용 중에서 퀴즈 정답이 나올 겁니다. 자신 있게 보내주세요. 1번 위례, 2번 3번. 네, 오늘 2기 신도시인 위례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차례인데요. 위례 신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진 도시인지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1기 신도시가 일산, 탄생을 분당. 했던 네. 탄생을 해서 분당 일산에서 5개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네. 그리고 나서 금융위기가 와서 이제 IMF가 와가지고 한 3년 동안에 공급을 못했어요. 못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2000년도 초반에 네. 수요가 폭발을 하면서 2기 신도시가 이제 탄생이 됐죠. 13개가. 그 위례 신도시는 이제 2003년도에 신도시가 이제 발표를 될 때 동탄 신도시하고 또 이어서 이제 위례 신도시가 2005년도에 발표가 됐어요. 2000 몇 년도요? 2005년도에 5년도예요. 네. 발표는 빨리 했죠. 네. 빨리 했는데 그 2008년도에 이제 지구지정 승인이 이제 나고, 그때 위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특수한 지역이에요. 진행을 하면서 이제 왜 위례가 특별하고 왜 늦어졌는가를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에 군부대를 이전시키면서 신도시를 이제 건설이 이제 시작이 돼서 네. 이게 4단계까지 나눠 갖고 4단계 마지막 부분이 금년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금년도 말에 이제 4단계에서 사업 준공이 되도록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례 신도시는 이제 탄생을 할 때 첨단 생태 도시, 역사 문화 도시, 상생 도시, 네. 이러한 이제 도시 컨셉을 가지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실현하기 위한 이제 특화 계획,
지난번에도 각 신도시에는 특화 계획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미래 신도시도 특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휴먼링이라고 그래서 휴먼링이요. 휴먼링 그다음에 트렌지몰 그리고 이제 그 공원이 수변공원, 어허. 수변공원 해갖고 이제 세 가지의 특화 계획을 지금 수립을 했는데 이 휴먼링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4.4km 정도를 링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보행자와 이제 자전거길을 전용 도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폭은 한 8m인데 네. 하부 폭은 한 20m 정도 되죠. 그래서 높이는 이제 육교의 높이를 맞춰서 당초에는 5m 높이로 하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 산성이라는 어떤 도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경관 이미지를 이제 성곽의 모양으로 다 디자인을 했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5m의 성곽으로 다 링을 4.4km를 돌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부르주아 성 안 사람 성 바깥 사람을 이제 그렇게 됐네요, 진짜.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러다 보니 또 높이가 5m 되니까 네. 아파트 안이 들여다 안 보여- 보여요. 아. 프라이버시 문제 있고 네. 높이가 또 5m 되니까 시민들의 안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네. 이제 부득이하게 육교가 지나가는 이제 5m의 높이는 빼고 네. 나머지는 한 1m, 2m까지 쭉 내려가지고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어요. 아하. 그다음에 이제 트렌지몰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 트램이 지나가는 쪽에 이제 거기는 이제 시민들이 문화 그리고 업무, 상업 이런 것들로 이제 광장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네네. 했는데 대부분 트렌지몰 주변이 이제 주상복합 건물로다가 배치가 돼 있는데 네. 보통 건물이 이제 주거가 90% 상업이 10%인데 이 위례에서는 20%의 건물을 전면부에 별도로 이렇게 짓도록 만들어 가지고 주거와 상업을 이제 별개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 갖고 트렌지몰을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상복합 건물 1, 2층에 상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별도로 나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트렌지몰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하천이 있었던 것은 이제 그거를 이제 수변 공간을 확대해서 그것을 하나의 이제 담수화 시켜가지고 네. 호수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지천 수변공원, 그 다음에 이제 창곡천 수변공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고 전체 면적은 6.7평방키로 약 한 200만 평 정도 되는데 어허. 여기에 이제 공원 녹지가 한 26% 정도 차지합니다. 네.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기 신도시가 30%인데 네. 위례는 26%만 돼도 그 주변이 전부 산지로 들려 있어서 산이 체감 둘러싸고 있어서 녹지로서는 뭐 30% 이상을 그렇겠네요. 느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에 대한 부족함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대수는 4만 4천 세대야 약 한 11만 5천 이 인구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게 보이는 라디오에 위례 신도시 그 지도가 나왔는데요. 저는 보니까 꼭 수원산성하고 수원천이 있는 것처럼 네. 그리고 서울에서도 그 서울 성곽길이 있고 한강이나 청계천이 있잖아요. 예, 예. 그 위례 신도시도 기획을 하면서 휴먼링으로 이렇게 산성길처럼 돌게 만들고 그거 참 잘 보셨습니다. 예. 저희들이 휴머닝을 만들 때 우리가 이제 신도시를 만들 때 그린벨트, 브루벨트, 화이트벨트라는 그런 개념이 있듯이 이 링을 돌릴 때 이제 창곡천하고 저기 장지천을 네. 이렇게 연결해서 통과를 하고 아하. 연결을 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가도 연결시키고 네. 그렇게 계획을 해서 주민들이 뭐 이렇게 한번 4.4km를 돌으면은 전체를 이제 돌아볼 수 있도록 성곽을 거니는 느낌도 가고 네. 그리고 안전하게 그렇게 계획들이 돼 있고 지금 가장 사랑받는 길이 되죠. 휴먼링이 위례 신도시 주민들한테.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러 신도시 개발 사업을 총괄하셨던 이승우 선생님과 서울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를 품고 있는 이 신도시의 탄생 배경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4부에서 선생님께 직접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 위례 신도시라는 이 이름이 전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왜 위례일까요? 위례 신도시 이전에 원래 이제 발표됐던 신도시 이름은 네. 송파 거여 신도시였어요. 거여 신도시, 예. 거여동이 있는 예, 쪽이었죠. 예. 그래서 네. 이제 송파 거여 신도시로 이렇게 발표가 되니까 네. 성남에 있는 시민들이 반발을 했어요. 아하. 아니 성남에 있는 공항도 서울공항이라고 이름을 쓰더니 진짜 그래요. 왜 우리 지역에 있는 신도시도. 그 지역을 송파 신도시라는 이름을 아하, 쓰냐라고 네. 이제 이런 지명에 대한 갈등들은 아하. 많이 일어납니다. 지하철 명칭서부터.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공모를 했어요. 음. 신도시 이름을 공모를 간혹 합니다. 네. 공모를 했더니 이제 거기서 당선된 게 위례예요. 그래서 이제 다들 위례가 무슨 뜻인데 그래서 이제 위례에 이제 지명이 나온 것은 삼국사기 쪽에서 이제 거슬러 가면 네. 한성백제에서 이제 하남 위례성으로다가 이제 만들은 그러한 이제 고대 그 문서에 이제 그런 예. 내용들이 나와서 예. 역사적인 근거가 이제 위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토성들 있잖아요. 예. 그 몽골 토성도 있고 예, 예. 그런 토성들도 다 관련된 거로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위례의 위치를 송파, 하남 그리고 이제 그 탄천변을 추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례라는 명칭을 쓰는데 위례는 그 한자 말로 보면은 이제 위로한다는 하고 예를 가지고 뭐 예로서 위로한다 이런 뜻인데 예. 이런 언어적으로다가의 뜻은 큰 울타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큰 그래서 울타리.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위례를 큰 울타리라는 의미로 위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남시냐 성남시냐 송파구냐 하고 막 분쟁이 있을 때 그걸 예. 묶어줄 수 있는 고대 지명을 찾았다. 예, 그랬더니 이제 또 부여에 있는 또 위례성 쪽에서 왜 우리 거를 쓰느냐 그 또 반발이 또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제 위례로 고차가 됐죠. 그래서 네. 위례는 법정명이 아니라 그 행정명으로 쓰고 있고 우리가 이제 도시를 보면은 법정동이 있고 맞아요. 행정동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럼 법정명은 뭐고 행정명은 뭐냐? 이제 알기 쉽게 하면 우리가 등기라든가 토지대장 이렇게 이제 중요한 부분은 네. 법정명으로 써요. 그리고 이제 행정은 이제 행정 편의사역으로 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위례 무슨 동 하면은 1동, 2동. 네. 1동, 2동은 행정 명칭이에요. 동은 법정명이고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위례 신도시는 위례라는 이름을 행정명을 써서 네. 그 주민센터를 위례 주민센터 가로 열고 송파 아하. 위례 주민센터 가로 열고 성남 위례 이렇게 주민센터 괄호 열고 하남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위례라는 행정명칭을 통일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런데 지금 위례 신도시 지도를 보여주셨을 때 정말 살기 좋고 아름답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례 신도시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면 위례라는 명칭을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 주민들은 위례라는 명칭을 선호를 하죠. 당연히 이제 하남시 무슨 동, 하남시 뭐 성남시 무슨 동보다도 그냥 위례라는 통일된 명칭의 하나 울타리에서 한 지붕 세 가족입니다. 한 지붕 세 가족. 네. 그래서 하남이 20% 정도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네. 성남이 42%, 그다음에 송파가 이제 38% 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도시에 이제 인허가를 받을 때도 네. 서울시하고 송파구하고 각각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하남한테도 또 또 받아야 따로 되고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성남한테도 받아야 되고 네, 네. 경기도한테도 받아야 되고 서울시에서도 그래서, 받아야 되고. 서울시 그래서 이게 인허가를 이렇게 추진하는데 보통 뭐 한 개 행정 단위에서 받으면 이거 세 개의 행정 단위에서 네. 받으려다 보니까 네. 일이 세 배로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왜 이렇게 그러면은 행정명이 세 조각이 나는 것을 사업지구로 지정을 했느냐? 네, 왜 이렇게 어렵게 했는가? 왜 하면, 어려운 사업지구를 지정을 했느냐? 이 네. 문제가 당연히 나오죠. 예, 근데 저희들이 또 이런 행정구역을 벗어나서 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거의 없었다가 우리가 광교도 이제 일부 들어갔어요. 네. 용인하고 수원하고 이제 그 호수가 있어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포함하다 보니까 그렇게 행정구역인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개 행정구역이 포함됐던 이제 이유가 여기에 이제 군부대가 있었습니다. 아하. 군부대가 우리가 이제 세세한 거는 뭐 이건 보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제 자세한 건 얘기 드리기는 어렵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특전사를 네. 비롯해서 이제 문무대라고 하는 거, 치육부대 네. 이런 부대들이 대표 부대들이 7개가 큰 부대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대들이 전체 위례의 200만 평 중에 151만 평이 군부대였습니다. 와, 네. 거의 73%가 군부대에 있는데 군부대가 이렇게 이제 자리 잡고 있을 때는 각각의 행정단위가 뭐 세수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신도시가 발표돼서 황금의 땅으로 돼 변하니까 각각의 행정단위에서 우리는 한 평도 양보할 수 없다. 그렇죠. 이게 이제 행정구역적으로 아주 강경하게 네, 해서 이 행정구역을 한 평도 당초의 행정구역의 면적에 손실 나지 않도록 잘라내는데 네. 도로를 기준으로 잘라냈어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 시의회 또 승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고 결국은 이제 승인을 다 받았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건설 과정에서 고민을 했던 것은 자 이게 나중에 준공돼서 관리를 할 때 관리상 그렇죠. 문제가 일어날 거는 뭐 너무 뻔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연구원하고 복합 경계에 대한 갈등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를 3년 동안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치안 문제 그렇잖아요. 이게 이쪽 단위에서 일어났는데 저쪽 행정구역으로 도망가면은 그거 또 관할이 바뀌는 거고 그렇죠. 또 우리가 청소를 하더라도 그렇죠. 뭐 여기 진짜. 청소하다가 눈이 왔는데 여기 청소하다가 거기는 여기는 하남구역이니까 청소 안 더 하고 못해. 그러고. 그다음에 불이 났는데 저쪽으로 우리 관할이 아니야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학교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또 먼 학교를 또 다니게 되고 맞아요. 이러한 문제가 불보듯이 뻔하다. 네, 그래서 네.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을 사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건 이제 행정 단위의 협의체로 그걸 이제 저희들이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행정편의상 법정동들을 이렇게 아우르듯이 네. 그거를 이제 서로 협의체로서 행정단위로서 이제 관리를 하는 쪽으로 지금 이제 그렇게들 하고 아하, 있죠. 그래서 네. 가장 좋은 거는 별도의 특별시를 만들고 싶었어요. 저희가. 위례시로. 예. 근데 이제 그거를 허용을 안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가정 중에 학교는 초중고가 각각 그 관할 단체 초중고가 다 있습니다. 아하. 지금은요. 예. 그래요. 저희 서울로 들어갈 때 경기도민들 예. 눈이 많이 왔을 때 애매한 데가 있어요. 길에. 예, 그렇죠. 이게 예. 시계냐 도계냐로 예. 애매한 데는 안 치워져 있고 그럴 예. 때가 있더라고요. 위례 신도시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근데 잘 해결이 된 거겠죠, 지금은. 예, 지금은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불거지지 않으니까 네. 잘 협의해서 행정단위 체계로다가 잘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신도시 얘기가 이렇게 재밌을 일인가. 오늘 위례 신도시 정말 재밌네요. 그런데 여기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행정구역만 복잡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남한산성 있는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남한산성 옆에 신도시 세우는 게 별 문제가 없었을까요? 저희들이 신도시를 하면서 네.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예. 군부대하고 문화재예요. 문화재. 그래서 예. 비단 여기뿐이 아니라 어느 신도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군부대 이전하고 문화재 문화재. 관련한 그 부분이에요. 그 문화재 구역을 잘못 만나면 사업을 중단하고 포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중대차 문제가 생겨서 네. 여기가 역사적으로 그러한
그 실제로 존재했던 네. 존재했을 거라고 이제 확증을 하는 그 하남 위례성 네. 그리고 우리가 그 병자불안 때 또 잊을 수 우리가 없는. 잊을 수 없는 이제 삼전도의 굴욕이 그쵸. 있고 4개월 동안 항전했던 남한산성에 남한산성. 그리고 그쪽에 이제 왕의 행차로가 있었던 곳 네. 이러다 보니까 이 문화재 관련한 그 기관에서도 굉장히 흥분을 하고 이 조사에 임했던 곳이기도 해요. 그러게요. 예민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저 사업도 시작을 못할 곳 아니냐라고 긴장을 했던 곳이고 네. 문화재 쪽에서는 야 여기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물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의외로 안 나왔어요. 의외로 안 나왔어요. 아하.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지역이 물이 들락날락했던 곳이라고 아하,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남 쪽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하남 쪽.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이제 하남 쪽에 이제 여러 가지 역사 문화 해갖고 유물이 더 많고. 예, 그쪽에 아마 거기에 역사적인 유물들이 그쪽에 많이 있었거든. 저희들로서는 이제 가슴을 쓸어내리고 다행스러운 일이었네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이런 원래 이제 신도시를 할 때 남한산성을 품고 있는 트리폴리스 위례라는 이렇게 네이밍이 있었어요. 남한산성을 품고 있는 트리폴리스. 그 트리폴리스라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첨단 생태 도시, 네. 그다음에 이제 문화. 역사 문화 도시, 역사문화도시. 상생 도시 네. 그런 뜻인데 역사 문화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경관 컨셉에 이제 끌어온 거죠. 그리고 남한산성 이런 말은 저희들이 배제를 했어요. 그리고 남한산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그렇죠. 의미가 너무 크고 또 군에서 생활했던 사람은 남한산성하면 군 감옥 아니었나요? 그게? 감옥이었어요. 네. 예. 어떻게 아셔요 그거를? 저희 학교 다닐 때 남자 선생님들 중에서 교련 선생님이랑 이렇게 군대에서 오신 분들이 뭐 잘못하면 야 너 남자면 남한산성 갔어. 그래서 그게 뭔지 찾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남한산성에 대해서 감옥, 네. 그다음에 우리가 굴욕의 삼전도의 그 역사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위에 남한산성의 말을 뺐습니다. 도시 소개에서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단어 위례성, 네. 하남 위례성. 하남 그래서 위례성. 우리가 성곽에 대한 컨셉도 위례성에 대한 컨셉이고 그리고 몽골이나 푼납토성하고 연결된 이제 백제 한성 백제 그런 의미로다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컨셉을 가져오게 됐던 것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남한산성은 다행히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여기 유물이 생각만큼 많이 안 나왔고. 예. 그런데 군부대 이전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좀 문제가 많지 않았을까요? 위례가 이제 면적은 200만 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왜 특별한 도시냐라고 할 때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군이전 사업입니다. 거기에 아까 이제 150만 평 예, 이상의 예. 군대였다고 했죠. 그리고 7개 부대와 또 거기에 있던 군인 아파트,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 군인들 자제 그 학생들을 수용했던 송파 학사. 네. 그리고 이제 군의 그 이제 여러 가지 상가도 있었을 예, 테고. 또 군에서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던 식당가 아하. 이분들이 예. 군의점에 따라서 이제 많은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좀 다음 시간에 네. 이제 연결을 해서 종합적으로 아하. 말씀을 드리고 그래요. 네. 하여튼 이게 위례에서는 군이전 사업이라는 5조 5천억의 사업과 위례 신도시의 6조 원의 사업이 두 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많은 인허가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신도시보다도 굉장히 복잡하고 네. 어려운 사업이었죠. 그래서 또 위례가 갖고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가 워낙 좋은 곳이다 보니까 네. 신도시 중에서는 뭐 거의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래 저희가 그래서 위례가 아까 성곽길도 얘기해 주시면서 친환경 보행 도시 표방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얘기도 다음 시간에 마저 할까요, 선생님? 만약에 이게 그거는 길어지면 이제 지금 얘기했던 네. 이제 휴머닝하고 연결이 휴먼닝. 돼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길이라고 하면은 보행로라고 하면은 음. 이게 끊기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안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데 애들하고 자전거 타고 쭉 가는데 뭐 신호 대기해야 되고 뭐 끊기고 도로에 맞아요. 맞고 이러면은 자전거 도로 우리가 가다가 끊겨요. 네. 우리가 신도시를 계획을 할 때 이 보행료가 끊기지 않도록 많은 그 계획에 신경을 씁니다. 네. 왜냐하면 차보다도 사람이 우선돼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차가 우선되는 도시였지만 그렇죠. 예. 최근에 만들어낸 도시는 사람이 우선해요. 그래서 차가 지하로 들어가야지 사람이 지하로 지상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보행로를 그래서 이제 휴머닝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계획을 할 때 제가 위례 신도시를 투입이 돼서 들어갈 때 2010년도에 들어갔을 때 네. 6교 계획이 이미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우선인 부분을 지하로다가 저 차를 지하차도로 놓고 사람이 평지로 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손을 못 대고 네. 다만 휴머닝이라는 계획을 이제 최대한 살려서 그 부분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6교 부분은 어쩔 수 없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안전하게 해서 4.4km를 연결하는데 이게 5.5m 정도의 6교 부분의 아파트를 내려다 보이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곳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렇잖아요.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나무로 가리는 것도 한계 있고 네. 그런 경우에 이제 1층을 필로피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아하. 가구를 없애고 필로피 구조로 네. 해서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도 이제 많은 이제 예산을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제 희생을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휴머닝이라는 것들이 위례에서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아주 잘 만든 도로고 지금도 저는 가끔 위례 가면 휴머닝을 한 번씩 돕니다. 돕고. 어떤 기분이세요? 그거 돌면서 작품을 보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만든 도시는 제가 늘 한 번씩 청라도 가보세요. 청라도 자주 청라는 직접 살았어요. 네. 청라는 직접 살아서 생각했던 대로 잘 만들었구나 제가 체감을 했고 예. 위례도 걸어가면서 요즘은 학생들을 도시 탐방할 때 제가 꼭 데리고 갑니다. 위례를 가서 위례를 돌아가면서 도시 해설을 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고 잘된 거는 이거고 아쉬운 거는 이거고 그런 부분들이 다 역사문화공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변공원들을 다 이렇게 경과하면서 가기 때문에 네. 참 아름답고 또 철마다 이렇게 꽃들이 피고 계절별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위례 주민들이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인하대 학생들이 선생님하고 같이 도시 해설 들으면서 이 신도시를 다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시 해설하면 저희는 아주 오래된 도시의 역사 해설을 생각하는데 이승우 선생님하고 신도시를 가면 그 신도시가 만들어진 배경이나 어떤 기능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런 해설을 듣는 도시 해설 여행이 또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학생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재밌어 할 것 같아요, 진짜. 실전적인 그 도시 예. 해설이 저자 특강입니다. 저자특강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복합개발 사업 관련해서 도시 지원 시설 일자리도 2만 개를 만들었다. 요거를 좀 소개하자고 하셨는데 저희가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아서 요거는 어떻게 한 짧게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자세히 우리가 할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도시를 만들 때 네. 그냥 베드타운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네. 대부분 테크노파크 뭐 도시지원시를 만드는데 그 복정역 주변에 위례의 그 외곽순환도로가 진출입로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의 공간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공간을 쓸 수가 없어서 네. 이거를 입체로다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복합 개발 사업을 하겠다, PF 사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했던 부분이 이제 복합 개발 사업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기 막 자동차 회사 현대, 포스코 이런 데가 다 들어가 있는 네, 거네요. 그게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공모를 통해서 네. 23년도에 공모해서 이제 들어온 데가 현대 컨소시엄이 들어왔어요. 어허. 그래서 현대 자동차, 모비스. 모비스.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원 시설 쪽에는 이제 그 현대 산업 개발. 그 다음에 이제 환승센터 이런 쪽에는 그 저기 대림, DL, ENC 이렇게 해가지고 ENC. 그 부분들에서 고급 아주 좋은 일자리들이 한 2만 개 이상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것이 앞으로 위례를 더욱 빛나게 하는 중요한 그 거점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도시 만드는 얘기가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습니다. 오늘 이승우 선생님과 위례 신도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다음 2탄 진짜 궁금하시죠? 군부대 이전부터 못다한 이야기 2탄 다음에 모시고 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